안녕하세요. 혜성고등학교 최효재입니다. 저번 영상을 제작한 이후 학교 동아리에서 배터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수행평가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음극이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을 더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그리고 현재 산업체들은 어떠한 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저는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터리의 구성 요소에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전기 항공기를 위한 2차 전지를 고안하기 위해 전해질을 중심으로 탐구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음극은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곳으로 음극재에 따라서 배터리의 충전 시간과 수명이 결정됩니다. 음극에는 리튬 이온이 저장됩니다. 리튬 이온이 저장되고 빠져나가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극재는 팽창하고 충방전을 계속하게 되면서 붕괴하게 됩니다. 음극재가 붕괴하면서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음극재가 팽창하거나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음극재가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배터리의 충전 시간 또한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터리의 수명, 충전 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극재가 리튬 이온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동시에 충방전 시에 리튬 이온이 저장되고 빠져나가도 덜 팽창되고 덜 붕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음극재로 2차 전지가 개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흑연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에 적용되는 음극재인 흑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체의 흑연 공정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포스코 케미칼의 흑연재 기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음극재는 원료에 따라 천연 흑연계와 인조 흑연계로 나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생산 과정을 보면 천연 흑연은 천연 흑연을 분쇄하고 구형화 과정을 거친 후 촌도씨에서 가열하여 음극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조흑연은 코크스를 제조하여 발생한 코타르를 가공해 인조흑연의 원료인 침상 코크스를 만들고 이를 적정한 사이즈로 갈아낸 후 원하는 상태로 뭉쳐냅니다. 이 탄소 덩어리를 3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는 흑연화 공정을 거치게 되면 배터리의 소재인 인조흑연이 완성됩니다.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의 형태를 비교하면 천연흑연은 땅속에서 고온 고압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탄소 입자가 층층이 쌓인 판상형 형태를 띱니다. 이에 반해 인조흑연은 공정 과정을 통해 둥근 형태를 띱니다. 천연흑연은 리튬이온의 판상형 사이의 틈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한정적입니다. 인조흑연은 천연흑연에 비해 리튬이온의 이동 경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덕분에 인조흑연은 천연흑연보다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천연흑연은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탄소층이 부푸는 배터리 스웰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인조흑연은 등방형 구조의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스웰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깁니다. 하지만 인조흑연은 추가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연흑연에 비해 원가가 비싸고 용량 또한 천연흑연에 비해 떨어집니다. 흑연재 공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흑연을 사용하면서도 효율과 수명을 높이기 위해 인조흑연을 개발하고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을 섞어서 적절히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흑연 이외의 음극 할물질은 없을까 하는 의문에서 여러 가지 자료와 논문을 찾으면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고 개발 중에 있는 실리콘 복합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자세히 탐구하기 위해 포르쉐에서 사용한 배터리의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한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기술을 중점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실리콘은 흑연보다 훨씬 많은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처럼 탄소 원자 6개가 1개의 리튬 이온을 저장하는 반면 실리콘 원자는 실리콘 원자 5개에 리튬 이온 22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용량에도 불구하고 실리콘이 음극재에 잘 쓰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리콘은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하고 충방전이 계속됨에 따라 실리콘이 붕괴되고 결국에는 미분화되어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면서 수명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흑연에 실리콘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노화된 실리콘을 사용하는 방법, 산화 실리콘 복화물을 사용하는 방법, 카본으로 코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 실리콘 응급제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나노화된 실리콘을 사용하는 기술과 카본으로 코팅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대주전자 재료가 있습니다. 실리콘의 팽창과 붕괴를 막는 기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고 싶었지만 관련 자료가 많지 않고 산업체들의 기밀과 관련이 있어 접근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탐구를 진행하면서 언젠가는 내 힘으로 실리콘 응급제의 큰 용량을 수명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터리의 구성 요소 중에서 배터리가 개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흑연이라는 같은 물질만 쓰이며 큰 발전이 없었던 음극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큰 용량과 출력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가 필요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한 배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많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리콘 응급제이지만 탄소와 섞여 쓰이고 여러가지 기술을 적용하며 조금씩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탐구를 하면서 2차 전지의 응급제가 다른 요소에 비해 한계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제가 공학자가 되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실리콘을 사용하더라도 수명이 줄어들지 않는 실리콘계 응급제의 구조나 비율을 개발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리튬이온이 드나들더라도 구조가 망가지지 않는 완벽한 응급제를 개발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완벽한 응급제를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 내연기관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개발해 더 이상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